자, 지금 시간이 2022년 2월 4일 금요일 오후 9시 19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투자 심리도의 흐름에 대해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의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투자 심리도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보실 거는 종가예요. 종가만 볼게요. 자, 종가만 보시면 여기가 제일 높죠. 그렇죠?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렇죠? 제일 높고 제일 낮습니다. 그 뒤에 만들어진 고점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종가 중에 제일 높은 종가가 이거고요. 그죠?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네, 이 정도 돼요. 자, 다음으로 고가를 보겠습니다. 자, 고가를 봐도 여기가 제일 높죠. 그리고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러면 고가로 봤을 때는 여기죠, 여기. 여기가 제일 높은데 여기가 제일 높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죠. 다음으로 보실 건 저가입니다. 자, 저가. 저가는 여기가 제일 높아요, 여기. 여기가 제일 높기 때문에 요걸 그래프로 쭉 내려보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고, 그 자리를 표시하면 여기입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고가, 저가, 종가의 꼭지예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밑에 있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죠? 거래량이 아래로 움직일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다시 따져요. 야, 과거에 고가가 어디가 제일 높았지? 과거에 종가가 어디가 제일 높았지? 과거에 저가가 어디가 제일 높았지? 따져가지고 거기까지 빼요. 지금 하락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오면 과거를 따지더라는 거죠. 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온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서부터 뭘 따지냐? 전에 저가 투자 심리도 어디가 제일 높았어? 그죠? 전에 종가 투자 심리도 어디가 제일 높았어? 고가 투자 심리도 어디가 제일 높았어? 그걸 따져서 비슷한 조정을 준다는 거죠. 자, 다음은 뭐냐? 그러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왔을 때 어디까지 하락하느냐죠. 어디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은 1구간이 끝날 때까지예요. 1구간이 끝날 때.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죠. 이 이유는 더 깨도 되고 덜 깨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만 지금 여기 빈 공간만 하락시키면 쭉 이어서 여기까지 2008년 8월까지가 하락인 거죠. 그 뒤는 저가를 깨면 연장되는 거고 저가를 깨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
2개월이 연장됐습니다. 2개월.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각각의 투자 신뢰도의 고점이 가장 높은 그 값까지는 조정을 주더라. 근데 그 조정을 줄 때의 조건이 뭐냐? 거래량 투자 신뢰도가 맨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 투자 신뢰도가 맨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1구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하락을 보통 주더라 라는 게 기본적인 정보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 자, 똑같이 보겠습니다. 종가부터. 자, 종가는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죠? 그러니까 종가의 고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오류가 없어요. 가장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내린 거라 종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가를 보겠습니다. 고가를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고점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 요 정도 됩니다. 한 요 정도. 이 정도고요. 자리는 이봉이에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가를 볼게요. 자, 저가를 보시면 똑같이 저가도 여기가 꼭지죠. 똑같은 봉입니다. 저가도 여기가 꼭지예요. 그리고 저가 위치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이 정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다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종가는 문제가 없어요. 종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거래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1구간이 끝나는 시점, 1구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일단 하락할 수 있죠. 그게 4월입니다. 3월은 코스피는 1구간이라서 일단 연장한다고 보고 4월까지예요. 왜냐면 종가도 4월까지는 1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건 4월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4월까지 어디를 가야 돼요? 저가의 가장 높은 자리 324.82. 그죠? 그 다음에 고가의 가장 높은 자리는 339.59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여길 가야 된다는 얘기죠. 종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지난달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깨면 기본 339.5는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가도 있으니까 324대까지도 내려가겠죠. 324.82. 또 뚫고 내려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든가 아니면 320대 아래로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게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깨는 상황이 오면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20까지 열리니까요. 여기까지도 보여요. 290대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청산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곧버스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지난달 저가를 깰 거라는 어쨌든
판단이 있으시다면 1차로 339, 2차로 324, 3차로 291 이렇게 세 숫자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차트로 봤을 때 국장은 이미 끝났어요. 예, 이 차트의 구조로만 봤을 때는 이미 국장은 끝난 차트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면 올라갈 거고, 미국 증시가 내리면 말씀드렸던 그 수치를 차례차례 깨겠죠. 첫 번째는 339구, 두 번째는 324, 세 번째는 290 정도의 수치를 단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종가는 오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가는 패스하고 저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가를 보시면 지금 바닥의 높이가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이클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락, 그리고 요게 상승, 이렇게 하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저가를 한 번 더 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이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상승, 하락으로 보면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어쨌든 큰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사이클로 보면 여기가 꼭지고 여기가 바닥이어야 되니까 지금 만들어진 바닥은 다 깨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깨져야 되는 거죠. 196.27 여기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가를 깨지 않으면 상방, 저가를 깨면 1차로 290이고 290에서 안 멈추면 그 다음은 196이라는 뜻이죠. 저가를 깨면 이게 최저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크게 보면 2018년도의 꼭지에서 내려가는 흐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고퍼스를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난달 저가를 못 깬다면 여기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깬다라는 가정, 이 가정은 어쨌든 본인이 손실을 감당하시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를 하시고요. 그러면 저가를 깨면 그 다음 단계는 291대까지, 그럼 한 4,000원 정도 고퍼스 가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 190대니까 290에서 190까지 빠지면 100%가 더 내리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차트로만 봤을 때는 거기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꼭 간다, 이게 옳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차트에 그 정도 공간까지 현재 상태는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매도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매수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한, 그렇죠? 이렇게 매도한 자리는 모두 뺐어요. 이게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흐름과 자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2003년, 2004년은 외국인이 매수했고 2005년, 6년, 7년은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매도한 구간은 싹 다 뺐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건 전부 매도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 외국인은
매도만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매도한 건 다 뺀다 그러면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길게 보시면 이 자리는 외국인이 매수한 자리 여기에요.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예. 이렇게 보이는 요 구간이 외국인이 한 50조 정도 매수한 구간이고요. 예. 여기 상승하는 동안 판 돈이 50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거 여기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과거에도 예. 여기서 매수한 20조 여기서 다 팔아먹었어요. 산 거 팔아먹고 여기서도 산 걸 팔아먹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저가 투자 심리도를 한 번 더 내릴 거냐예요. 예. 못 내리면 여기가 바닥이겠죠. 근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겨져 있어요. 3개월. 앞으로 4월까지 3개월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한 번이라도 하락을 하면 1월 달에 저가가 깨질 거예요. 그게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3월 달에 연구간이 있지만 코스피 지수엔 연구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전봉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요.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1월 저가를 깬다는 얘기죠. 근데 1월 저가를 깨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쳐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그 단계 있죠? 그 단계. 339, 320대, 290대. 그 스텝을 밟아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최대 목표치는 코로나 때 저점이고요. 근데 이건 사실 목표이긴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건 사실 욕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90까지는 어쨌든 4월 달 안에는 가능한 수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한 달 안에 갈 수도 있고 한 달 안에 못 가더라도 3개월에 걸쳐서 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한 달 안에 290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4월까지의 목표치는 190이 되는 거고요. 한 달 안에 290을 못 가면 3개월 동안 가야 되는 수치가 그 정도가 되겠죠. 중요한 건 저점을 깨냐 마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건 나스닥도 지난달 저가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1월 달에 저가를 깨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지난달 저가를 깰 텐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작년 저점을 깼지만 나스닥은 안 깼어요. 나스닥의 작년 저점이 12,397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13,000대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지난달 저가를 깨는 게 아니라 나스닥 지수가 작년 저점을 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작년 저점을 붕괴하면 제가 보기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영향으로 많이 가면 290대, 더 가면 코로나 때 저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머릿속에 있는 현실은 딱 290까지가 일단 기대치입니다.
290까지. 그게 빨리 오면 기대치가 190대까지 늘어나는 거고, 그게 늦게 오면 사실상 기대치는 290선 거기까지가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일단 4월 달까지는 하락 주기이다 보니 그때까지 300까지 뺄지, 그러니까 290까지 내릴지 아니면 190대까지 뺄지는 지켜봐야겠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난달 저가를 깨냐예요. 지난달 저가를 언제 붕괴할 것이냐가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큰 이슈고요. 붕괴되지 않으면 뭐 290은 고사하고 339도 못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시점이 언제이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붕괴하게 되면 그 다음에 339, 320, 29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6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이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수익이 어디냐에 따라 청산해야 될 지점을 결정해야죠. 나는 2018년 고점에다 청산할 거다. 그러면 339 정도 도달했을 때 청산하시고요. 나는 조금 더 욕심 부릴래? 그러면 거기서 320대까지 내려갈 때까지 버텼다가 청산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버텨보겠다. 그러면 290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서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갔는데 수익이 참 많더라. 그러면 일부 청산하고 나머지는 이제 196대가 194대인가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걸 이제 기다려 보는 거죠. 단 지금 상태에서 하락이 가능한 시간은 올해 4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올해 4월을 지나면 기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월봉은 상승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기대치를 낮춘다. 지금은 아직은 4월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남겨져 있으니 지금은 기대치가 낮더라도 의도적으로 좀 높게 잡고 기다려 보는 거고요. 4월이 지나면 반대로 기대치가 높았던 것도 기대치를 줄여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투자 심리도를 보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월봉의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고요. 아직까지는 순항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 상태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자금의 흐름도 크게 문제되어 된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빠르게 목표로 하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냐가 관건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지치고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또 즐겁게 홀딩하면서 목표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겠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저가만 딱 붕괴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스텝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스텝에 도달할 때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고퍼스를 사기엔 힘들어요. 그러니까 팔자리를 정해서 어디서 팔겠다라는 계획은 세울 수가 있는데 어디서 사지라고 하면 딱히 자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충분한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를 확보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